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분 취업완성TV의 윤종혁입니다. 자, 6일차 국제편인데요. 오늘은 신경제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경제라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유망 분야가 출현한다라거나 이게 확대되고 물가 안정의 공존이 지속되는 현상을 신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신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경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신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공유경제라든지 또는 기대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러한 신경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신경제 지도를 구상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언제 14% 2007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14%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2017년도에는 6.9% 정도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반등 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정보통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신경제주 반등인데 그러면 중국은 왜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가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10대 중점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뭐 쭉 가시면은 10단계가 쭉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10단계가 이렇게 쭉 있는 거니까 차세대 정보기술, 그래서 5G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항공우주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라든지 수력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태양광과 풍력까지 전부 다 지금 현재 시진핑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 자체가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대열을 진입하고요. 제조 강국 내 중간 수준을 확립하고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를 확립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진핑의 전략인데, 자, 중국의 문제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진핑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산업은 경공업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중공업으로 갔다가, 중공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도국은 이 중공업에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것에 빠져요.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에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겠습니까? 보세요. 선진국들이 중공업에 대거 투자되고 있죠. 선진국들이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니까 소위 말해서 경공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 경공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중공업으로 가면 중공업은 선진국한테 밀리는 순간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중공업 오케이. 이 중공업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중공업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건너뛰어서 첨단 산업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제조업을 육성하자 이거예요. 제조업을 육성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을 육성한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이 나타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중점 프로젝트가 바로 제조혁신 능력센터를 건설하고 스마트 제조업, 그러니까 산업 로봇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업 기반이 강화되는 거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중국은 문제가 없을까라는 거예요. 대부분 중국이 잘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뭐냐? 바로 중국 부채인 건데, 중국 정부 부채인 건데, 이거에 주목해야 돼요. 이거 LGFV 레버리지, 제가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LGFV 레버리지 요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은, 자 보세요. 어차피 지금 보시면은 뭐는 빚은 거의 올라가긴 하지만 일정해요. 나머지 정부 빚 같은 경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올라가긴 하지만 일정한데,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LGFV 레버리지라는 것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늘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지방재정 부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방재정 부채의 문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잉크색을 바꿀게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국은 지방 분권화가 완전히 안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1994년에 분세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분세제가 뭐냐? 자, 보세요. 뭐냐 하면은, 중앙 정부에서요,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93년에 22%였던 것이 1915년에 56%.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1선 도시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입니다. 얘들한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자체를 실시하는 거예요. 분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금을 나누어서 걷고 나누어서 뭐를 한다? 준다라는 건데, 중앙으로 전부 다 수치를 해요. 세금을 다 수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얘들한테만 딱 주는 거예요. 얘들한테만. 중앙정부에서 얘들한테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이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지방재정은 당연히 세수가 부족하죠.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빚을 내죠. 빚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LGFV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 확보를 통해서 주택, 건설을 통해서 세수 확보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부채, 즉 지방재정 부채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재정 부채 문제로 인한 유령도시가 생겨나는 거고, 도시가 발생하는 거고, 이 유령도시가 발생을 하면서 커나간다라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강 끝났고요. 2강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요 부분을 조금 더 심화 있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항상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